고교학점제 성과 발표의 2부 토크 콘서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고교학점제를 통한 나의 진로 성장과 성공 스토리를 주제로 하는 3분과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은경입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에는 특별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개인별 사례를 발표해 주실 2022학년도 2월 고등학교 졸업생, 현재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이시죠. 세 분의 학생들과 진행을 도와주실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차례대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건 학생부터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융합학부에 재학 중인 광주 서강고등학교 졸업생 임병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대전 성모여자고등학교 졸업생 이유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재학 중인 서울중경고등학교 졸업생 김정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사배자인 성모여고에 근무 중인 교사 이충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저 또한 매우 사실 참 궁금했었던 그런 주제였거든요. 한 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들과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기는 했지만 다른 학교의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이 학점제 환경을 거친 그 학생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사실 이런 부분이 참 궁금했는데 오늘 이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세 분 학생과 한 분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는 크게 두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세 분의 졸업생들이 준비해 주신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사례를 듣고 발표해 주신 내용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접속 중이신 여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학생분들께서는 발표 과정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채팅창 활용해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발표가 끝난 후에 궁금증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탄 없이 활발한 질문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을 위해서 발표자분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다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요, 광주 서강고등학교를 졸업한 임병건 학생을 모셔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건 학생은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융합학부에 재학 중이시고요. 인공지능 융합 전공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임병건 발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꿈, 진로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소개한 다음 진로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을 자세히 살펴보고 마지막 기타 사항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소개하자면 저는 광주 서강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융합학부에 입학했으며 이번 연도 인공지능 융합전공에 진입한 임병건입니다. 저의 진로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의 꿈은 외교관이었습니다. 현재 제가 진입한 인공지능 융합전공과는 분야가 아예 달라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 소프트웨어 쪽과는 접촉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컴퓨터 공학자라는 꿈을 가지며 크게 컴퓨터 쪽으로 진로를 틀게 되었고, 그 이후 고등학교 2학년 때 프로그래머, 고등학교 3학년 때 인공지능 전문가라는 꿈을 꿈꾸며 제 진로를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제가 컴퓨터 쪽, 소프트웨어 쪽 분야를 처음 관심을 갖게 되고 희망 진로를 인공지능 전문가로 정하는 모든 과정이 고등학교에서 정해졌으며 고교학점제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정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프로그래밍,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수리와 인공지능 과목을 수강해 진로를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저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교과목들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학년 때 수강했던 선택 과목입니다. 컴퓨터 관련 과목으로는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정보과학, 그리고 컴퓨터 구조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프로그래밍과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은 한 학기 과목으로 1학기 때는 프로그래밍, 2학기 때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수강했는데요. 다양한 언어를 배우는 것이 재밌기도 했고 일상 속에서 문제를 얻어 프로그래머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얻어 1학년 때 생각만 했던 프로그래머라는 진로에 대해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보과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를 학습해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수업으로 다양한 알고리즘을 배워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은 도움이 됐고요. 컴퓨터 구조는 학교 간 협력 교육 과정, 다른 말로 공동 교육 과정이라고도 하는데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를 수강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외에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어 이 과목을 신청했고 컴퓨터 하드웨어의 작동 방식과 원리를 배울 수 있었으며 이 과목 또한 제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의 컴퓨터 관련 과목들을 수강하면서 다양한 컴퓨터 과목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런 경험들을 통해 넓은 컴퓨터 분야에서 제가 더욱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더 관심이 갔고 데이터 분석보다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 쪽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은 3학년 때 들을 과목을 선택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학년 때 수강했던 선택 과목으로는 정보과제 연구와 소리와 인공지능 과목이 있었는데 이 외에도 선택할 수 있었던 과목으로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 기획, 빅데이터 분석 과목이 있었습니다. 정보과학에 대한 심화 탐구를 하고자 정보과제 연구를 선택했고 또 이미 한번 해봤던 데이터 분석보다는 새로운 분야인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싶어 수리와 인공지능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정보과제 연구는 정보과학 때 배운 알고리즘을 사용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조원들과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해 발표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수리와 인공지능은 수학 시간에 배운 선형회귀와 같은 이론을 배워 파이썬으로 구현해보고 이외에도 다양한 알고리즘을 배워 인공지능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저는 특히 수리와 인공지능 과목을 수강하면서 인공지능에 처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에 흥미를 느껴 AI 전문가를 희망 진로로 정하면서 저의 진로를 더더욱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저는 인공지능 융합 전공에 진입하여 AI 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말씀드릴 것은 비교과 활동 부분인데요. 먼저 동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는 소프트웨어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제가 동아리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작은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깊게 파는 것과 나머지 하나는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수업 시간에 하지 못했던 활동을 하거나 혹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동아리 시간에는 수업 시간에 배운 과목들을 사용하여 심도 깊은 프로젝트를 하기 좋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했던 활동들로는 소프트웨어 축전, EV3 프로젝트, 파이썬 슈팅 게임 제작, 정보 보호의 날 홍보, 인공지능 학술제, 앱 개발, 개인 프로젝트 발표, 아두이노 프로젝트 등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활동들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비효과 활동 부분으로 이야기할 것은 단순하게 다양한 활동 참여하기입니다. 학교에서 열리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경험하여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고 진로를 찾았다면 진로와 연관시켜 다양한 활동들을 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모의유연을 하거나 토론 대회를 나가는 등 최대한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고 진로를 결정하고 나서는 자율주제 연구 발표 교실에서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 발표하고 AI 소프트웨어 아이디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진로와 연관지어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비교과 활동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학교 간 협력교육 과정, 즉 공동교육 과정입니다. 사실 이것은 교과 활동이지만 제가 수강하면서 한 학기 동안 하는 긴 프로젝트와 같은 느낌을 받아서 비교과 활동에 추가해서 넣어봤는데요. 저는 컴퓨터 구조, 과학과제 연구, 고급 물리학을 수강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깊게 파고들 수 있어서 과목 내용과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잘 엮어서 심화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과학과제 연구 과목 물리학 부분에서 배운 무성통신 부분과 저의 관심 분야인 아두이노를 사용하여
부송통신을 이용한 구급차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현이라는 주제로 소논문을 써서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해 제출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하는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고등학교 3년 동안 했던 프로젝트 중 가장 완성도 있고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학생으로 졸업 후 현재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미 배웠던 소프트웨어 과목들 덕분에 대학교 소프트웨어 수업에 따라가기 쉬웠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있어 대학교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할 때 도움을 받았고 세 번째로 다양한 과목들을 수강한 경험이 있어 앞으로의 진로 설계에 유리하고 남들보다 더 잘 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년 동안 저는 코딩을 하면서 적성에 맞는지 확인하고 입학하였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걱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동기들은 막상 들어와 보니 코딩이 어렵고 적성에 맞지 않는다. 약간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를 통해 미리 경험해보고 입학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저의 생기부 덕분에 저희 학부에서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2학번 인공지능 융합전공 대표로 생기부를 분석해보는 영상도 찍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별건 아니지만 제가 드릴 주의사항과 팁입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과목을 피해서 관심 없는 과목을 선택하지 않기입니다. 어려운 과목을 피해서 오거나 친구 따라 프로그래밍 수업을 선택한 친구들이 몇 있었는데 자신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선택한 과목이 아니어서 그런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에게는 최악의 수업이었지만 그 친구에겐 지루한 수업이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해보고 싶고 관심이 있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학교에서 열리는 고교학점제 박람회에 능동적으로 찾아보기인데요. 고교학점제의 핵심이 늘어난 과목 수와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과목이 있고 무엇을 배우는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찾고 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 선생님께 찾아가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야에만 너무 몰두하지 않고 융합적 사고 기르기입니다. 한 분야를 파는 것은 물론 좋지만 주요 과목들을 하나도 수강하지 않고 그 분야 과목만 듣게 되면 자칫하면 시야가 좁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추천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 분야에 집중하되 다양한 과목들을 들으며 관심 있는 분야와 접목시키는 사고를 기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 학교 정보 선생님 서리태 선생님께서 한 인터뷰에서 300개의 꿈이 있다면 300개의 교육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시간표와 똑같은 사람이 전교에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고교학점제 덕분에 저만의 교육 과정으로 제 꿈을 찾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저와 같이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의 발전을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발표 내용을 들어보니 그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 스스로 본인의 진로를 선택을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학업을 설계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로 탐색과 진학으로 이어져 나가는 성공적인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에 제시해 주신 고교학점제 하에서의 어떤 과목 선택과 학업과 관련된 그런 팁들은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상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것들을 취합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현재 취합 중인 상황이어서 저희가 먼저 질문을 조금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학교에서 여러 학생들을 지도해 보신 경험을 가진 이충섭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이 학점제 환경 하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해온 입장에서 사실 저 또한 의심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임병건 학생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학생의 꿈을 이루어 나가고 꿈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서 웃지는 않으실까 싶습니다. 인공지능 융합 전공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공지능 융합 전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청자분들 중에도 생소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그 전공하고 계신 인공지능 융합 전공이 어떤 내용을 배우는 학문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인공지능 융합 전공은요. 글로벌 융합학부에 소속된 세 가지 전공 중에 하나로 다양한 인공지능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배우고 그 외에 다양한 기술들을 전반적으로 배우는 학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테크놀로지적으로는 머신러닝, 딥러닝, 강화학습, 자연어 처리 등이 있고 이뿐만 아니라 AI 산업 전략, 그리고 AI 마케팅 등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도 배울 수 있는 학문입니다. 네, 그 현대 미래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학문 분야에 관한 전공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비교과 활동 중에 동아리 활동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매우 인상 깊었는데 3년 동안 한 가지 동아리 활동을 수행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해주셨고 그 활동들이 대학의 어떤 학업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해주셨는데요. 그 동아리 활동 전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소프트웨어 동아리에서 이제 1학년 때는 저 스스로도 아직 배운 과목들이 없다 보니 선배님들을 위주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1학년 때는 소프트웨어 축전이나 뭐 프로그래밍 게임 파이썬 게임을 만드는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선배님들에게 많이 배우고, 그리고 2, 3학년 때는 저희가 이제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 그 당시에 핫했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핫한 주제를 선정하여서 소프트웨어 축전이나 뭐 아두이노 프로젝트, 뭐 인공지능 학술제, 인공지능 교육 봉사 등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현재 그 온라인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요. 이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관에서 인공지능 분야로의 진로 변경이 발표하신 것처럼 큰 변화인데요. 그 좀 더 구체적인 진로 변경의 계기가 궁금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자신과 같은 시간표가 단 한 명도 없었다. 학교의 교육과정 등 어떤 독특한 그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외교관에서 인공지능 분야로 진로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원래 외교관이었던 제 진로가 1학년 때 정보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코딩을 접해봤고, 코딩을 하면서 일상 속에서 문제를 얻고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는 희열을 느껴서 그러한 부분이 저를 외교관에서 컴퓨터 쪽으로 크게 진로를 트이게 된 계기였던 것 같고, 그 이후 다양한 과목들을 수강하면서 점점 인공지능 분야로 구체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시간표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학교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 학교는 소프트웨어와 AI 관련 중점 학교로 AI와 소프트웨어 쪽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학년 때도 제가 컴퓨터 관련 과목들을 2개나 수강했는데 그 수강하지 못했던 과목들도 2개나 더 있어서 총 4가지 중에 2가지를 수강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소프트웨어 동아리에 있던 친구들도 진로가 같지만 각자 하고 싶은 분야가 달랐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소프트웨어 동아리에서도 저와 같은 시간표가 겹치지 않았고 각자 개개인의 성향에 맞게 잘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사례가 이후에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중점으로 고교학점제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전 성모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유림 학생을 모셔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림 학생이 발표 준비해 주시는 동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성모여자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경험하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교학점제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 라는 제목으로 사례 발표를 하게 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이유림이라고 합니다. 먼저 고등학교 때 저의 꿈은 마케터였습니다. 혹시 제 발표를 들어주시는 분들 문송합니다라는 표현을 아실까요? 문송합니다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문과를 약간 희화화하는 재밌는 밈인데요. 사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막연하게 나는 문과니까 아무래도 취업이 잘 되는 학과에 진학해야겠지? 라는 생각으로 상경계열, 특히 경영계열에 막연하게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학년 2학기 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진로독서 아카데미라는 활동에서 장영재 교수님의 경영학 콘서트라는 책을 읽고 다양한 취향과 다양한 세대의 마음을 움직여서 물건의 판매까지 이끄는 마케팅의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마케터라는 꿈을 다양한 진로 활동을 통해서 심화해서 현재는 마케팅의 수많은 분야 중에서도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미디어 플랫폼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하고 배포하는 콘텐츠 마케터라는 직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입을 하게 된 2022학년도, 즉 작년에는 자기소개서라는 게 존재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기소개서에 최대한 많은 것을 꼭꼭 눌러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 과목, 공동교육과정, 학급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이외 기타 창체 활동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자기소개서를 능동적인 인재,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열정, 이 두 가지의 키워드로 채워나갔습니다. 먼저 능동적인 인재는 학급 반장, 동아리 부장 등의 리더십 이야기와 학교 지하에 낭비되던 공간인 지하 교실을 교육전시실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시킨 경험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경영학에서도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경영학부 마케팅 트랙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관지어서 공동교육과정 수강 내용, 교내 창업 아카데미 활동 내용 등을 담아 마케팅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서를 넣었던 6개 학교 중에서 경희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이렇게 두 학교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었는데요. 이 두 키워드 중에 경희대학교에서는 능동적인 인재, 즉 리더십 부분에서 리더로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든지 이를 극복한 사례, 이 중심의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주셨고 중앙대학교에서는 마케팅에 대한 열정 중 하나였던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를 넛지 마케팅을 통해서 해결하는 장애인식 개선 개발 게임 개발 프로젝트 부분을 가장 인상 깊게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들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자기소개서를 쓰기까지 사실 저도 많은 노력들을 학교에서 했었는데요. 그 처음은 교과 활동에 있었습니다. 사실 저의 자기소개서는 1학년 때는 경영이라는 진로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2학년 때는 마케터라는 심화를 시키고 3학년이 되어서는 제가 선택한 진로를 MZ세대를 겨냥하는 콘텐츠 마케팅이라는 심화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에서 메리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꿈을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학교 교과목 중에서 저출산 고령화의 결과인 경제활력 저하에 대한 내용을 배웠던 사회문제 탐구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현상은 머지않은 미래에 소비와 관련이 있는 직업인 마케터가 되고 싶은 저에게 굉장히 큰 고민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 고민은 곧 다른 교과목이었던 독서에서 진행된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책일 것 같은데요. 트렌드 코리아 2022를 선정해서 읽으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도 젊은 세대를 공략한 새로운 경영 키워드를 이용한다면 시장 경제가 침체되지 않을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 시간에 또 다른 과제였던 자율주제 탐구에서 Z세대 라이프 스타일 분석을 주제로 보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마케팅을 하고 싶은 타겟층이 지금 나와 같은 Z세대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택트 시대에서도 시대에서 Z세대에게 가장 폭발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마케터 직구는 콘텐츠 마케터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요. 공동교육 교육 과정 중에서 마케팅과 광고 과목을 수강한 것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고등학교 내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로를 뚜렷하게 3학년 때 설정하기 전에 내가 경영학이 진짜 배우고 싶은 게 맞나? 내가 경영학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과 광고 과목에서 마케팅 그리고 광고 이론을 배우고 실제로 광고 스토리보드를 짜는 활동을 해보면서 진짜 나는 정말로 마케팅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구나 라는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과목에서 배웠던 이론은 대학 전공 과목인 마케팅에서 그 기초 이론과 어느 정도 닮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마케팅 과목을 수강하면서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들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교과의 창체 활동에서도 경영과 관련된 수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저는 경영학과의 인재상에 부합하고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학급 회장, 동아리 부장을 도맡아 하면서 소통하는 리더가 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로 진학 독서 아카데미를 들 수 있겠는데요. 흥미있는 분야의 책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도서 선정 동기, 도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인상 깊은 점, 추후 독서 계획을 학급 친구 앞에서 발표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제로 넛지라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이 책을 읽은 경험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소수자 차별인식 해결 게임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배우는 창업 아카데미, 경제 경영 아카데미 활동입니다. 사실 교과에서 배우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현직자들의 강의를 통해서 들으며 한층 꿈에 가까이 다가간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카데미에서 배운 지식들을 활용해 후속 활동을 진행한 것은 앞서 말했던 자기소개서에 마케팅에 대한 열정, 이 단어를 표현하는 데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학년 교내 창업 아카데미에서 그 배운 지식을 활용해보고자 레토르트 채식 모의 기업을 만들어 소개해 본 적도 있습니다. 호응을 기대했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제품 조리에서 발생하는 일반 쓰레기가 모의 기업의 주 고객층이 추구하는 환경 보호와는 다소 어긋난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동교육 과정에서 마케팅과 광고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쉬운 채식을 하고 싶다는 고객의 욕구에만 집중해 제품 구매의 근원이 되는 본원적인 욕구로 있는 마케팅 근시안에 빠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계기로 기업의 성공 여부는 소비자의 본원적 욕구를 알아가는 것에 달렸다는 것을 한 번 더 수업 과정에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3학년 때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끼리 꾸린 동아리 베네핏에서 활동하면서 다시 한번 레토르트 채식 모의 기업을 만들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패의 이유를 깨닫지 못한 채 끝낼 수 있었던 활동이었지만 마케팅과 광고 과목을 수강하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실수를 만회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자기 성장을 이뤄내고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학업 이외에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개선된 부분 중에 좋았던 것을 꼽으라면 학교 공간의 변화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교내에 쉴 공간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간혁신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숨에서 음악 감상과 비평 수업을 들었던 기억도 있고요. 또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이 달라서 발생하게 되는 공강 시간에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자습 공간에서도 자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뜨는 시간이 생길 때마다 이곳에 가서 자습을 많이 했었고
고3 원서 접수 기간에는 집중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 이 공간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야간 자율학습을 위한 공간에는 원격으로 출결을 체크해 주시는 태블릿이 있었는데 이 시스템으로 선생님들께서 야간 자율학습 출석을 관리해 주셔서 고등학교 3년 내내 다른 독서실은 다니지 않고 꾸준하게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토론형 자습실도 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뭐니 해도 제가 입시를 하면서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할 때 힘이 되었던 것은 선생님들의 조언과 친구들의 응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이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고민을 선생님께 말씀드렸을 때 직접 학교 내 온라인 스터디 방을 만들어 주시고 시간을 내주셔서 온라인 스터디 감독도 해주셔서 자칫하면 공부에 소홀할 수도 있었던 시기에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앞에서 강조했던 교과 과정 내에서의 연계활동, 비교과에서의 추후 활동도 사실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회문제 탐구 시간에 저출산 고령화의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졌을 때 만약에 독서 과목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생각을 풀어내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자율주제 탐구 활동이 없었다면 또 어땠을까요? 사실 제 관심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지식을 얻은 것에서 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늘 흥미있는 주제에 대한 진로에 대한 생각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고 저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꿈을 실현하는 데 노력했기 때문에 현재의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꿈을 응원해 주시는 같이 뛰어주시는 러닝메이트 같은 선생님이 있다는 것은 학교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고교학점제 슬로건인데요. 능동적으로 꿈꾸는 학생을 위한 고교학점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고교학점제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온라인 질문 올라와 있는데요. 요거 질문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듣다 보니 이유림 학생의 경우에는 굉장히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느껴졌는데요. 혹시 이유림 학생의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진로 변경을 고민해 보았거나 갈등을 느껴본 경험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고등학생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이었던지라 당연히 진로 변경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에서 콘텐츠 마케터가 되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제가 2학년 때까지 경영 동아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자신문 동아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신문을 만든다는 쾌감이 너무 좋아서 나는 경영이 아니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가고 싶은 걸까? 라는 고민이 들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홍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경영학과 이렇게 3개의 갈래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그 중에 성모여고에서 진행됐던 고교학점제 프로그램인 성모 대학 어디가 라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영학과에 지금 계신 교수님과 1대1로 대화를 해보면서 경영학과에서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뭔가 막 콘텐츠적인 것을 마케팅이라는 과목 안에서도 충분히 다뤄주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콘텐츠를 다루는 일은 경영, 즉 기업 안에서 어떤 콘텐츠를 다루면서 직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일, 그런 걸 하고 싶은 거구나라는 개인적인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보다는 경영학과에 진학해야겠다라고 확정을 짓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리고요. 지금 온라인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공강 시간 활용과 진로 독서 아카데미 그 활용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도 이게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 이유림 학생이 대전 성모여고를 졸업을 하셨고 저희 부사회자 선생님께서 대전 성모여고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관계로 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충섭 선생님께서 주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강 시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대부분의 요즘 최근 학점제 환경의 학교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2학년에서 그 사회과학 영역의 일반 선택 과목을 총 사회 9과목 그리고 과학 4과목의 영역에 있는 일반 선택 과목들을 모두 다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의 어떤 시수 배정이나 시간표 편성이나 이런 거 상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다과목 다교과 지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기도 해서 외부 강사 선생님들을 위촉에 초빙해서 이 수업을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강사 선생님들을 그 초빙해서 수업을 부탁드릴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를 들어서 3학점 3단위짜리 수업이 월요일 1교시, 수요일 5교시, 금요일 2교시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경우에는 시간표 만들거나 아니면 강사 선생님들을 모시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미리 고지를 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냐면 수요일 7교시, 8교시, 9교시 이렇게 해서 수요일 마지막 시간과 그리고 그 9교시까지 그래서 실제 시간으로는 17시 정도까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시간표를 따로 편성하고 해당 학생들의 나머지 수업 시간을 공강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탐구 영역의 과목들 그러니까 사회나 과학 과목에서의 소인수 과목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강 시간을 만들어서 학교 운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강 시간의 경우에는 실제로 실수가 적으신 선생님들을 학생들의 그 공강 자습 관리나 이런 것들을 부탁을 드렸고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수를 카운팅할 때는 0.5배수 정도를 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무적으로 처리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학생에게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독서 아카데미에서 발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시청자분이 계신가 봐요. 구체적으로 몇 번 정도 발표를 했는지 그리고 독서 일지는 작성을 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부탁드리자면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진로 독서 아카데미를 1년에 1회 정도 진행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독서 일지 작성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독서 일지 작성은 그 처음에 일단 선생님께서 하나 도서를 선정해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도서를 선정해서 선생님께 제 꿈은 이건데요. 저는 이런 점을 배우고 싶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독서 일지를 책을 다 읽고 혹은 정해진 기간 내에 책을 어느 정도 읽고 뭐 깨달은 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깨달은 점이라든지 뭔가 내가 새로 배웠던 거 그리고 느꼈던 거 이런 거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사실 이게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독서를 시킨다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진로 독서 아카데미에서 한 권이라도 책을 읽었던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교과외 활동과 관련된 사례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공강시간 운영이나 교과외 활동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서울 중경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정수 학생을 모셔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학생은 숭실대학교의 유기신소재 파이버 공학과에 재학 중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김정수입니다. 저는 쑥스럽지만 오늘 제가 느꼈던 고교 학점제에 대해 말씀드리며 고교 학점제를 통해 제 꿈에 다가가게 된 과정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발표는 제 고등학교 과정 중 이제 목표로 했던 진로들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1학년 이후 진로가 한번 크게 변경이 되는데요.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은 그런 변경이지만 아무튼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변경했던 이유와 그때 저의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고교 학점제가 저에게 준 기회를 함께 설명드리고 새로운 목표인 화학공학자에서 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신소재 연구원으로 발전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생활 중 진로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을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 이제 여타 다른 학생들과 같이
사춘기에 빠지게 되면서 이제 친구들과 PC방에 가서 게임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놀러 다니고 하는 그런 재미에 푹 빠져 공부를 소홀하게 했고, 내가 과연 과학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으로 일부러 좋아하는 과학을 모른 채 하며 꿈으로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느 때와 같이 PC방에서 시간을 한참 보내다 집에 가는 버스에서 고등학교 진학 직전 꿈을 시도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계속 도망치는 것보다 실패하더라도 머리에 혹이 나더라도 이제 꿈을 향해 있는 힘껏 들이받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중학교 과정을 싹 다 다시 훑으며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학년 사람들이 값싸게 에너지를 사용하였으면 하는 마음에 원자력 연구원을 꿈꾸었고, 이후 관심사가 바뀌면서 화학공학자 그리고 이를 발전시키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신소재 연구원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정한 첫 번째 진로 목표이자 목적지는 원자력 연구원이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여 값싸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보급하는 데 이바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도서 에너지 대전환을 읽으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록 막판에 잠깐 등장하는 원자력 에너지지만 그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로 인해서 값싼 비용으로 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점이 저에게 큰 울림을 가져다 주었고, 그로 인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심사가 바뀌면서 화학공학자로 진출을 하게 되지만, 옛날에는 핵분열 방식과 달리 핵융합 방식은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을 위해 교내에서 프로그래밍 교육을 참여하며 스크래치를 이용한 기초 프로그래밍을 익히고, 동아리 활동을 하며 다양한 실험, 세미나, 기사 스크랩으로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관심사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또한 마침 학교 도서관 시설이 굉장히 쾌적했고 자율학습실 공간 또한 좋아 핵융합에 대한 도서를 찾고 관련 공부를 하는 등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학년이 끝나가면서 관심사가 원자력에서 화학공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든과 동시에 두려움이 조금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이 목적지가 정말 내 목적지가 맞나? 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들었고, 그때 저의 상황은 통합과학 중 화학에 있는 실험과 동아리 활동을 하며 화학에서 이미 재미를 느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통합 사회에서 이제 각종 사회 문제와 빈부격차, 환경 문제와 같은 문제들을 느끼고 배워보면서 점차 심해지고 있는, 그러니까 점차 그런 생각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화학공학자에서 점차 제 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방법으로 세상을 제일 크게 바꾸자라는 나름의 신념을 갖고 그 고교학점제가 주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기회를 만나 관심사를 변경하는 데 있어 두려움 없이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고교학점제는 분기점과 같습니다.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해 주어 목적지가 바뀌더라도 계속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분기점과 같이 목표의 변화가 생기더라도 다른 목표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고교학점제는 제가 꾸준히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원활하게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해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분기점을 이용해서 목적지를 바꿔보자, 다른 고속도로로 진출하자라는 결정은 역사를 바꾼 17가지 화학 이야기를 읽은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화학 1, 물리학 1, 생명과학 1 과목을 선택하였고, 교과 과목을 공부하던 도중 의문이 생기거나 추가로 조사하고 싶은 내용이 생기면 왼쪽 사진처럼 자유롭게 탐구를 했습니다. 또 평소 미흡했던 수학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나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다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왜 성적이 떨어졌는지 고민하고 다음에 실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개선 방안을 세워보며 교과 과정에 임했습니다. 고2 교과 과정 중 교과서 활동의 일환으로 화학이 실생활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선생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시며 탄소 섬유뿐만 아닌 다른 탄소 기반 신소재에 대해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후 선생님과 저의 진로에 대해 깊이 상담하고 같이 고민해본 이러한 경험은 현재 대학교에 진학해서도 계속 재밌게 신소재공학과에서 공부할 수 있는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에서는 플라스틱과 관련된 환경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이제 교내 발표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친구들과 관심사를 끊임없이 나누었고 이후 학생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창의적 산출물 제작 활동을 관심사를 나누고 평소 얘기를 하다 보니 친해진 친구와 함께하며 계획서를 써보고 회의를 하며 끝내 항균성이 있는 미신을 이용해 마스크를 제작해보는 활동은 제게 지금까지도 큰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재밌다. 이 길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제 목적지가 결정되고 그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 분명히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한 순간이었습니다. 짧지만 강력했던 이 순간은 1, 2학년에 쌓은 경험과 지식을 적극 이용해 신소재공학과에 진학하고 싶다는 확실한 꿈을 꾸게 해주었습니다. 이후 신소재공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미흡했던 수학 실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고 소재를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데에 있어 프로그래밍 능력이 필수라고 생각해 연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관심사에 대해 꾸준히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는 능력을 갖추고자 했습니다. 교과 과목으로는 물리학 2, 화학 2, 과학 과제 연구,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환경 과목을 선택하여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과 인식한 사회 문제를 소재 개발로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자유학기제를 통해 고교학점제를 통해 몰입하며 갖추어 나고자 했습니다. 신소재공학과에 다가가기 위해 평소 미흡했던 수학 실력을 교과서 개념부터 문제집까지 세밀하게 훑고 오답 노트를 만들고 꾸준히 복습하며 수학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후 과학 과제 연구는 자유탐구가 가능했던 과목이므로 각종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홈 제작을 통해 센서들을 다루고 직접 그 센서들을 한데 묶는 프로그램을 직접 코딩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다양한 센서와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을 갖춰 나갔습니다. 또한 세계사를 바꾼 12가지 신소재, 한국 소재 산업의 반격, 그리고 뉴턴 하이라이트와 같은 책들을 읽으며 또한 논문을 분석하는 능력 또한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관심사에 대해 꾸준히 탐구하는 실력까지 함께 쌓아나가 저는 결국 끝내 신소재공학과에 진학했고 진학 후 행복하게 또 꿈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를 다니며 고교학점제 제도 그 자체의 이점 이외에도 꾸준히 학생 한 명 한 명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며 최선을 다해 주시던 스승님을 배웠다는 점과 자유로운 학교 시설에서 꿈을 펼치는 것은 제가 신소재공학과에 오기까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을 보고 제 자신을 보며 학생은 다양한 매력과 빛을 지닌 백색광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조심스럽지만 교육은 그 많은 빛 중 자신만의 빛을 찾아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주는 분광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고교학점제는 저만의 색깔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였고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다가도 중간에 목표가 바뀌었을 때 꾸준히 고속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해준 분기점과도 같은 고마운 제도였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더욱 발전되어 많은 학생들이 누렸으면 하는 마음과 늘 교육 최전방에서 힘써주시는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담으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신의 진로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고민과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1년의 대학 생활을 마친 현 시점에서 고등학교 시절과 연계해서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기술을 개발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처음 꾼 꿈이 원자력 연구원이었고 그때가 이제 17년도에서 18년도 넘어가는 겨울이었는데 그때 정말 겨울이 정말 추웠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따뜻하게 난방비 걱정 없고 환경 문제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원자력 연구원을 떠올렸고
그리고 이후 꿈이 바뀌더라도 이런 생각이 기초가 됐기 때문에 아직도 밑거름으로 좀 짙게 깔려 나가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뮤신 마스크 제작을 했었는데요. 뮤신 마스크 제작을 하면서 이걸 좀 대학교에 가서 좀 더 심화시켜보고 정확한 수식을 들어가면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소재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1학년에 재료과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복합 소재를 접하고 그리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복합 소재를 한번 구상해 봄으로써 좀 노력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상에도 지금 그 세 번째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 과목 선택과 관련한 교육과정 박람회나 과목 설명회 등 과목 선택에 도움이 된 프로그램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지금 발표와 질의응답이 종료된 이후에 학생들과 함께 공통 질문으로 다루어 보려고 했었던 주제입니다. 그 시간에 다루어 보도록 하고요. 미리 준비했었던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학창 시절 독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읽으셨던 책들 중에 지금 유사한 전공을 꿈꾸고 진로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 또는 뭐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추천을 딱 한 권 해줄 수 있다면 어떤 책을 추천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칭찬을 해주시니 되게 부담도스럽고 그런 것 같습니다. 추천을 하나 하자면 발표는 없었지만 생각정리 스킬이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신소재는 꾸준하게 화제 소재가 바뀌고 관심사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게 주제가 휙휙 바뀌어버리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복잡한 생각과 그리고 이 뭔가의 나아감에 있어서 계획을 짜는 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러한 신소재 관련 학생이 아니어도 학생이라면 진로 고민을 하기 마련이고 그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므로 그냥 일반 학생들에게도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 중 하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천해 주신 책 저도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세 분의 발표를 마쳤고요. 남은 시간에는 온라인상에 올라온 질문들과 더불어서 그 세 분의 학생들과 함께 그 공통적인 질문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온라인에서 올라온 질문들 조금 취합이 되는 대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공통 질문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고교학점제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 많은 학생들이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교과를 이수하기도 하지만 두 분의 사례에서도 나왔듯이 공동교육 과정 등의 학교 간 협력 과정을 통해서 교과를 이수를 하기도 합니다. 인상 깊었던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공동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꼽아본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인상 깊었던 수업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병건 학생부터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공동교육 과정을 세 개를 들으면서 컴퓨터 구조 그리고 과학과제 연구 그리고 고급 물리학까지 세 개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과학과제 연구가 가장 인상 깊었고 과학과제 연구에서 했던 프로젝트가 저는 아직까지 가장 고등학교 3년 내 활동 중에서 가장 뿌듯했던 활동으로 아직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과학과제 연구에서는요. 일단 학기 초에 과학에 대한 수업을 조금 듣고 그 넓은 과학 분야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그거에 대해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 연구와 실험에 대한 내용을 소논문 형식으로 글을 써서 제출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에서 물리학 쪽 부분에 있는 무선통신 부분을 관심 있게 보았고 그 부분과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 컴퓨터, 아두이노 쪽과 연결하여 어, 구급차 안전사고 예방 구현 시스템이라는 소논문을 아까도 작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소논문을 작성하고 그 연구와 실험을 하면서 제가 2학년 2학기 때까지 배웠던 모든 활동들 프로그래밍, 아두이노 같은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들을 모두 활용해서 약간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런 한 학기 동안 긴 프로젝트를 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도 가장 완성도 있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고 아직까지도 네,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공동교육 과정으로 마케팅과 광고 이 한 과목을 수강했었는데요. 이 과목을 수강했다는 거 일단 자체가 배울 수 없었던 것을 고등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다라는 뭔가 그런 해결책이 되어줬고 내가 이런 전공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의문도 해결해 줬었고 저는 이 과목에서 특히 신라면을 주제로 잡아서 광고를 만드는 광고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활동을 했었었는데요.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뭔가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말을 할 때 메인이 되는 주제가 항상 MZ 세대였어요. 그래서 항상 똑같이 경영학 하면 MZ 세대라는 이렇게 고이고 고인 이야기들만 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신라면 광고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제가 딱 떨어졌을 때 그러면은 나는 부모님을 떠나서 사는 자취생들이 뭔가 부모님의 품의 따뜻함까지 느낄 수 있는 신라면 광고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또 MZ 세대를 타겟팅을 해서 광고 스토리보드를 제작했었는데요. 타 학교 학생들이 한 광고 스토리보드를 또 보니까 저랑은 전혀 다른 세대층을 타겟팅해서 뭐 노년층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어린 아이들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만든 광고들을 보니까 나는 그러니까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서만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타 학교 학생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한층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공동 교육 과정의 순기능을 하나 더 알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그 아까 제가 발표할 때 올라왔던 질문에 대한 답 또한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저희 학교는 그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뭐 지도된 프로그램이나 그런 건 없었고요. 그 과목 선택을 하기 전에 이제 금요일 5, 6교시가 이제 점심 먹고 와서 이제 보통 자율 시간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제 그때 선생님께서 이제 이 과목이 정확히 뭐를 하는 과목이고 이런 진로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고 그리고 되게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제 병건 친구와도 같이 이제 과학 과제 연구가 이게 정말 이과생들한테는 정말 뜻깊은 그런 과목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게 고교학점제 덕분에 고3이면 한창 바쁘고 공부를 엄청 힘들 때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선생님과 이렇게 머리 맞대고 고민도 해보고 이게 뭐 모르는 게 있다면 친구들과 이제 이거 좀 도와주라 하는 그런 이 활동들 이게 고3에서 그냥 느낄 수 없는 이런 창의적인 활동들이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정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며 저 또한 정말 인상 깊었던 활동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4학기 정도를 이어서 저 또한 그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하면서 이 학생들 수업 듣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느낌은 나라면 지금 이 시절에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아직도 그 공동교육과정 수업 자체가 방과 후 시간이라든지 주말 시간 등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어떤 추가 노력들을 요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 모든 과정을 지금 말씀해 주신 새 학생처럼 이렇게 이루어내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뭐 이 공동교육과정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수업을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시도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공동교육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계신 여러 스님들 이 수업들을 운영하시기 위해서 학교 안에서도 이미 3과목, 4과목의 수업들을 하시면서 동시에 공동교육과정까지 이렇게 함께 수업을 하시는 그런 모습은 너무 토크 콘서트가 끝나는 시간은 아니지만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진로를 위한 과목 선택 과정에 대해서 학교별로 차이, 어쨌든 학생들의 경험 이런 것들을 한 가지씩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세 분의 학생들께서는 각기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는데요. 고등학교를 입학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학생에게 그 본인의 진로와 그리고 과목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팁을 한 가지 주실 수 있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유림 학생부터 네,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진로 선택이랑 과목 선택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학교에서 시켜주시는 진로 활동 체험 기회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때 체험을 한 곳만, 한 우물만 파자 해서 한 우물만 파지 마시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면서 나한테 딱 맞는 진로가 뭔지 내가 조금이라도 이거 재밌네? 해보고 싶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진로가 뭔지를 파악하시는 게 1학년 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과목을 선택하는 팁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작정 쉬운 과목을 따라서 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말 수학을 너무 싫어하고 실제로 성적도 굉장히 낮게 나오고 할 정도로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이었는데요. 고3 선택 과목 중에서 경제 수학, 영어권 문화, 그리고 고전 읽기 이렇게 세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과감하게 영어권 문화 같이 제가 잘하는 과목이 있음에도 경제 수학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저의 진로와 가장 밀접된 부분이기도 했고 결론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과목이었지만 어려운 과목이다라는 그 생각이 저를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줬고 나중에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자기의 진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과목을 선택했던 친구들보다 제 진로 내용을 그 과목에 녹여내서 표현할 때는 훨씬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 진로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과목을 선택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 차례네요. 저가 드릴 팁은 본인이 진로로 희망하는 학과가 있거나 대학교가 있다면 그 대학교나 그 학과에서 필수로 보는 능력이 무엇인지 꿈이 확실하다면 먼저 체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병건 친구나 유림이 또한 우리 자소서 쓰면서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나 진로에서 필수 덕목인 과목들이 몇 개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렵다고 피하지 마시고 꼭 이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든지 잘할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한번 부딪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고교학점제 하에서 다양한 교과목들 진로 사이에서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굉장히 실용적인 팁과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공통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세 분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충실히 수행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고 또 이를 바탕으로 대학 진학을 이루어내신 분들인데요. 학생들 각자에게 고교학점제란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만약에 한 단어로 표현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실 것인지 임병관 학생부터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에게 고교학점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신다면 조금 식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택한 진로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 진로를 향하는 다양한 경로 중에서도 이제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 어떤 경로를 선택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이 직접 선택해서 이제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저는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생각해 저는 내비게이션이라고 고교학점제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경우에는 이런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베스킨라빈스의 핑크 색깔 맛보기 스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맛보기 스푼이 31가지의 다양한 맛을 한 입씩 먹어보면서 자기한테 딱 맞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맛을 찾게 만들어주잖아요. 저는 이 고교학점제가 맛보기 스푼처럼 다양한 진로를 한 번씩 경험해보게 만들고 그 과정 안에서 자기한테 딱 맞는 그 진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목이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라는 걸 발견할 수 있게끔 해서 완벽한 조합으로 대학교 입학을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에게 이제 고교 학점제는 고속도로에 있는 분기점과도 같다라고 이제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말 분기점 같습니다. 원자력연구원에서 화학공학자로 이제 흥미가 바뀌면서 꿈이 넘어갔을 때 정말 두려움 없이 그냥 경부고속도로 물다가 영동고속도로 무는 것과 같이 그냥 편하게 쓱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고교 학점제의 가장 강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그리고 현실화시키시는 분들께 존경의 의미를 다하면서 저는 고교 학점제가 정말 고속도로에 있는 분기점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상황에서 그 고교학점제에 대한 제 생각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저도 이 새 학생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한 가지 생각해봤습니다. 결국 뭐 아이스크림 가게나 분기점이나 뭐다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레고 블럭을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색깔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른데 이런 어떤 하나의 경험들이 켜켜이 쌓여서 하나의 어떤 완성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걸 다시 분해했다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레고 블럭을 보면서 고교 학점제가 추구하는 바, 지향하는 바가 레고 블럭과 일치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세 분의 발표자님들께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질문을 한 가지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 다니면서 그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어 볼 기회는 많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학교에 지금 뭐 현재 근무하셨던, 학교를 옮기셨던 그 지금 세 분의 발표자님들께 여러 가지 학습 경험을 주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고마운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한 분씩 한번 말씀을 좀 해줘 보실 수 있을까요? 먼저 임병관 학생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고교학점제를 하면서 이제 과목들을 선택하는 시기가 올 때 선생님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항상 찾아가서 이게 나을까요, 저게 나을까요 하면서 물어보고, 또 이제 또 선배님 말도 듣고 또 다른 선생님 말도 듣고 다양한 데서 말을 듣고 다시 오고 또 다시 물어보고, 이 과정을 무한반복했어서 그때 올 때마다 찾아올 때마다 귀찮게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진심으로 저의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교학점제 특징 중 하나가 사실 과목 수가 많은 건데, 그런 많은 과목들을 이제 열게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제가 지금 대학생이 돼서 대학교 생활을 한 지 딱 1년이 넘었는데요. 대학교 1년 동안 했던 말이 대학교에도 제발 담임 선생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만큼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지나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수많은 기회들을 저희 입에 받아 먹으렴 하면서 떠먹여 주셨구나라는 걸 너무너무 간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늘 만들어 주시고, 정말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늘 뭐 강사님을 초청해 주신다든지, 제가 뭔가 꿈꾸는 경영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마다 찾아가면 진로 상담도 해주시고 했던 모든 기회들을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들이 설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21살이 돼서야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죄송합니다. 아니 뭐 까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끝에 있죠, 제가. 뭐 그러면 좀 영상 편지 같은 느낌으로 선생님께 한번.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 친구가 다리 다쳤다는 말에, 피자빵을 먹고 싶다는 말에 피자빵을 두 손 가득 두 봉지를 들고 오신 덕분에 아침에는 차가운 피자빵, 점심에는 뜨거운 피자빵, 그리고 저녁에는 데핀 피자빵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두 손 가득 선생님의 사랑 잘 받아서 대학교 잘 왔습니다. 제가 꿈이 있고 흥미가 있다.
라고 선생님께 찾아뵀을 때 선생님께서 정말 진지하게 이제 너가 그런 꿈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볼까? 이런 프로그램도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감사 인사 정하면서 김일영 선생님 그리고 박현정 선생님 건강하시고 또 이제 군대 가서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영상 편지를 스킵을 할 뻔했는데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세 분 학생들이 물론 그 학교에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의사를 표했겠지만 이제 모든 졸업생들이 그 학교와 선생님들께 이런 동일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세 분 학생분들과 저희 선생님 어렵게 모셔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저희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조금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오늘 참석해주신 부사회자 이충섭 선생님과 토크 콘서트 참석해주신 그 세 분 모두 오늘 어떠셨나요? 네, 그러면 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사이자를 맡아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거나 드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의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게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있다고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열정적인 학생들에게 내가 뭘 주었나, 내가 뭘 줄 수 있나, 아니면 앞으로 뭘 줘야 되지, 이런 부분을 많이 반성하고 또 후회도 하고 조금 더 잘해주고 조금 더 따뜻한 눈빛으로 아마 선생님들 공감하실 거예요. 조금 더 따뜻한 눈빛으로 이 수강 과목을 변경한다고 할 때 아이를 안아줄 걸, 신경질 내지 말 걸, 이런 생각을 동시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을 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 시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마음 벅찬 이 감정을 3월 시작할 때까지 마음속에 계속 담고 3월 시작해서는 또 다른 학생들을 만나서 열정적으로 어쨌든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임병건 학생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떨려서 사실 말을 잘 못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많은 학생들을 대표로 와서 제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영광이었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이제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제 꿈을 찾고 진로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 고교학점제에 힘써주시는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 이것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자신의 꿈을 찾아서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학교 안에서 고교학점제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고 복잡하게 뭐 붙여주시고 막 무슨 또 설명도 해주시고 강의도 해주시고 하는 노력이 있으신 건 알았는데 사실 여기 와서 보면서 이렇게 큰 규모로 정말 수많은 선생님들이 고교학점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노력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과 놀라운 마음이 들었고 저도 오늘 떨려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전해드리지는 못했는데 그 숨겨진 마음까지도 다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 불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야기 나눠서 즐거웠습니다. 네. 저같이 이제 그냥 학생, 특히 이제 학교와 연이 끊긴 졸업생은 자기가 누렸던 정책이나 혜택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교육 최전방에서 항상 힘써주시는 분들께 이런 자리 자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잘 보낸 것 같아 저는 기분이 좀 좋습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힘써주시는 교원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면서 저 또한 이제 즐겁게 시간 보내다 가겠습니다. 네. 저 또한 고교학점제를 글로만 배운 연구자의 입장에서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시간이었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그 세 분 학생분들과 선생님들께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오늘 토크 콘서트 진행이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 지금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 학생분들, 학부모님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것이라고 믿고요. 뜻깊은 시간 좋은 분들과 자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 학생분들과 저희 부사회 진행을 맡아주신 이충섭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그 고교학점제를 통한 나의 진로 성장과 성공 스토리 토크 콘서트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